저희 그 마지막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김경률 야. 위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목은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세탁. 세탁. 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한테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한테 실망감만 줬었던 김경률 위원이 네. 본래 이제 그 역할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대협과 노무현 재단에 대한 의혹을 이번에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후원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고 네. 정대협 같은 경우는 정의기억연대 우리 윤미향이 있었던 그런 정의기억연대 또 전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제발 좀 나를 고소해달라라고까지도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김경률 위원의 얘기를 듣고 야 저런 일 하라고 영입한 거 아니겠냐라고 네. 또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근데 그 노무현 재단 의혹, 그러니까 뭐 정대협은 제가 이제 요새 윤미향이 핫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노무현 재단 의혹은 이거는 진짜 규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좀 뜬금없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사위랑도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는 뭐 지켜봐 주죠. 근데 어쨌든 참 살라고 애쓰는구나 경주라 정말 내가 진짜 저의 진정성이 이거잖아요. 저는 친하다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거야말로 교수님의 진정성이죠. 이런 거야말로 진정성이. 저 사실 빨대 안 가면 성대표도 까요. 진짜요? 아니 사실 안 까. 아니 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깔 사람을 안 까면 그 진정성이 없는 건데. 그렇죠. 깔 데가 없는 사람을 안 까면 이게 진정성이 오히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경률 위원이 이번에 제기했던 정대협과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의혹 제기 이거는 좀 진정성이 있다 보십니까? 진정성은 뭐라도 지금 하자.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하자고 막 던진 거야. 그래서 정말 저는 진정성 있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이거 열심히. 가지고 부족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남들이 안 하는 의혹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하던 의혹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슈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노무현 재단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죠. 정대협도 좀 그렇긴 하지. 왜냐하면 정대협 윤미향 같은 경우 이미 2심에서 뭐 횡령 이거 다 인정돼 갖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대협 이것도 정말 사실 이 사안 자체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거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다른 거 좀 하면 안 될까? 다른 거. 우리 경률이 형님이 이제 성남시장 일단 그거 그러면 다른 것 좀 얘기하기 전에 네네. 김경률 위원이 이번에 제기했던 그 문제점은 뭔지만 좀 짚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대협과 노무현 재단 두 곳에 대한 지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정대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경률 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고 자기 부담금 19억 원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통장을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았던 국고 보조금 5억만 들어와 있고 자기 부담금 19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19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는 19억이 들어간 바가 없다라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김경일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좀 희한한 문제긴 한데 노무현 재단이 지었던 이제 그 기념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랑 노무현 재단 기념관 두 곳이 종로랑 봉화마을 그렇죠. 봉화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종로에 아주 엄청나게 그렇죠. 화려하게. 네.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종로잖아. 두 개 다. 두 개 답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평당 건축비가 지금 문제인데 김해에다가 지었을 때 평당 건축비가 1,660만 원이고 서울에다가 지은 것 같은 경우는 평당 2,1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제 주변에 그 인테리어 하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호텔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제일 좋게 짓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짜 고급스럽게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도 평당 한 700선이면 진짜 고급스럽게 자재 같은 거를 진짜 뭐 수입해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짓는 정도인 것인데 어떻게 된 게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2,100만 원, 심지어 김해는 평당 1,66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뭔가 조금 그렇죠. 뭔가 의혹이 있죠. 뒤에다가 뭘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좀 지적이 될 수밖에 민주당 없죠. 종특이 있죠. 뭔가. 이 부분이 사실 김경률 위원이 한두 번 지적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 페이스북에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였던 것 그렇긴 같아요.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김경률 의원이 제가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도 왜 고소를 안 하냐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러지 말고 형님이 그냥
고소를 하면 되잖아. 고발을 해버리면 고발을 되죠. 하면 되지. 선제적으로 고발을 하라고. 그래야 진정성이 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려고 하셨던 거. 네. 아니, 김해에 노무현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방궁처럼 진짜 거대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권영수 거기 살고 그런데 왜 서울에다 종로에다 이걸 또 짓는 거 저는 이 타당한 근거를 저는 되지 못하겠고요. 처음에 좀 민망해서 뭐 개장도 좀 미루고 하다가 어떻게 화려하게 개장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분이 이제 경유령님이 이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 많이 제기했으니까 오랫동안 파헤쳤죠. 고발만 남았다. 마지막 고발. 그리고 네.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려고 했던 김경률 위원의 진짜 이 어떤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은 마셨던, 사실 네. 근데 이거보다 지금 시대정 씨는 역시 그 이제 잊혀져 가던 대장동 같은 거를 다시 얘기해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이제 새로 바뀌었을 때 이제 성남시장 신상진 이제 그 국민의힘 사람이 네. 그분이 뭘 했냐면 이제 그 대장동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막 네. 되게 한 달 넘게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박봉 줘가면서 이제 사람들 불러갖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유련님이 있었어요. 근데 대장동 예. 테스크포스 팀에. 근데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발표를 한 게 새로 발표한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러네, 언론 보도가 된 것도 네, 딱 그래서 없고. 그거 그냥 대장동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모르는 그런 거 있으면 좀 발표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좀 뭔가를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네요. 사실 네. 지금 시점에서 정의연, 뭐 정대협 이런 문제나 노무현 재단에 대한 문제는 약간 좀 뭐지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신상진 시장이 지금 맡고 있었던 태스크포스 팀, 대장동 태스크포스 팀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접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거를 조금 뭐 보도가 되지 않은 추가적인 확인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좀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좀 시기적절할 것 같은데 약간 요거는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세탁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회에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증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요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그 김경률 위원 본인 스스로도 울며 거자 먹기로 이거 좀 꺼낸 거 아닌가. 네, 뭐 약간 좀 그래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진정으로 환기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건 철지난 노무현 재단 보도. 물론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파헤쳐야 되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관련된 뭐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네.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내비두면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이재명을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재명.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여튼 저기 조국 흑서 팀도 그냥 다 제가 저기 조국 흑서 팀 멤버 중에서 저한테 비판 안 받은 사람이 없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뭐. 그 지금 뭐 강양구도 제가 막 욕하고 그랬으니까. 권경혜 변호사인가요? 권경혜 공개 변호사. 변호사랑 제일 욕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경률 진주권. 진축권 나온 사람이 누구 있죠? 강양구가 있는데 강양구 제가 조금 욕한 적 있어. 강양구. 조금. 네. 뭐라고 욕하셨어요? 아니 그 TBS 이제 갑자기 들어가더라고 조국서 쓰는 와중에 갖고 왜 TBS를 가냐 김어준 있는데 그랬더니 사장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이제 개혁을 할 거라고 자기를 불렀대. 근데 김어준 그 뒤로 계속 끝까지 방송하고 그냥 그거 왜 들어간지 난 모르겠더라고. 거기 기획실에 갔는데. 그래요? 그래서 장양구는 TBS 가서 별로 한 역할이 없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그것도 그 당시로는 뭐 제가 뭐. 그렇죠. 더- 언제나 진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수님. 더 욕할까? 아니, 양구 네가 사람이야.